네, 두 번째 Git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저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트 저장소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서버에 위치한 저장소를 의미합니다. 일반 개발자들이 본인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또 자체적으로 버전 관리를 진행을 하면 그걸 이제 다른 개발자와 공유해야 되는 영역이 필요한데요. 그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공유를 위한 서버를 이제 리모트 저장소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서버에 본인이 저장소에 작업했던 버전을 반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제 변경된 그 소스 코드를 확인하고 이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트 저장소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를 이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그 역할이 다르겠죠. 그리고 각 서버마다 사용자마다 각 서버에 대한 여러 사용자마다 권한을 이제 다르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저장소를 대상으로 소스 코드를 이제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리모트 저장소에 반영한 소스 코드를 받아오거나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소스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는 동작은 푸시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이 업데이트한 또는 다른 사람이 추가한 그 소스 코드를 가져오는 동작은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그 저장소 서버를 대상으로 소스 코드를 밀어넣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푸시고요. 그리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땡겨서 가져온다라고 해서 풀입니다. 그리고 git remote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프로젝트에 등록된 리모트 저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v 옵션을 통해서 리모트 저장소의 주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클론을 수행을 할 시 기본적으로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소가 등록이 됩니다. 현재 그 버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새로운 리모트 저장소를 추가하는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git remote라는 명령을 쓰고요. add라는 명령을 추가로 씁니다. 그리고 저장소 이름과 URL을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살펴보면요. git remote add 그리고 저장소 이름인 pb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저장소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주소는 지금 GitHub 내부 git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git remote-v를 치면 이 해당 저장소와 저장소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git patch하고 pb라고 입력을 하면 그 git 패치하고 저장소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요. 해당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현재 로컬에 있는 워킹 디렉토리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여러 개 등록을 했을 때 이 패치 명령어 그리고 저장소 이름 파라미터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저장소에 그 패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트 저장소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할 때는 git pull 명령을 통해서 리모트 저장소에 추가된 커밋을 확인을 하고요. 현재 로컬 저장소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런 커밋들을 인터넷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반영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쓰면 네, 이제 저장소 이름과 브랜치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되고요. 오리진 마스터가 기본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git 푸시할 때도 이렇게 네, 저장소 이름과 브랜치 이름을 쓰는데요. 특정 저장소의 브랜치를 대상으로 소스 코드를 보내가지고 머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치란 무엇이냐? 하나의 그 워킹 디렉토리 버전에서 다른 독립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버전 가지를 치는 그런 기능을 브랜치라고 합니다. 가지가 한번 치면 다른 원래 그 본 소스 코드의 수정 작업과 별개로 계속 커밋을 보내면서 수정 작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이것은 작업을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생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신규 기능을 개발할 때 브랜치를 따고 현재 그 원래 버전과 독립적으로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테스트까지 완료된 다음에 원래 소스 코드 합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소스 코드 버전을 합치는 것을 머지라고 합니다. 머지를 할 때는 어, 공통적으로 수정한 버전 내용도 있고 겹치지 않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버전이 동시에 수정한 그런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떤 버전에 있는 파일 내용을 어, 머지 대상이 되는 그런 브랜치에 반영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발자가 직접 소스코드 내용을 보면서 수동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동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그걸 도와주는 도구가 이제 여러 개가 등장을 했고요. 그 수정하는 충돌이 나는 상황과 수정하는 그런 방법은 이 두 번째 git 브랜치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저장소를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리모트 저장소를 직접 git 서버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다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GitHub 저장소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클론으로 받아서 로컬 저장소에 구축을 한 다음에 푸시와 풀을 수행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GitHub 계정을 가입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어, 좀 시간 관계상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레포지토리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면요. U를 통해서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죠. CGS라는 저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를 하고요. 리드미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드미 파일이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마크다운 형태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제 GitHub 주소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밑에 뜨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앞서 배웠던 git ignore 파일을 만들지 요거입니다. 일단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수행을 하고 라이센스도 일단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어떤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따를 것인지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리드미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마크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원격 저장소를 만든 것이고요. 지금 브랜치는 마스터 하나만 있고 태그는 0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에서
이 GitHub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꼭 사용해요. 그리고 로컬 시스템에서 git 클론하고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잘못했네요. 여기서 수행하면 안 되고 지금 다른 저장소 안에서 진행해요. 해보겠습니다. 생성했던 디렉토리 삭제를 하고 여기서 클론을 하겠습니다. LS를 입력을 해보면 CGS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드미 파일 하나 있고 .git 파일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원격 저장소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git 워킹 디렉토리예요. 자 여기서 푸시와 풀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푸시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 파일을 만들고 이렇게 있죠.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git commit init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git push를 수행을 하면 현재 연결된 원격 저장소에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GitHub 계정에 대한 인증을 한번 수행하게 돼요.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런 토큰 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토큰 활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반영됐다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F4키를 누르면 방금 이제 업로드한 이 abc라는 파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푸시를 실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풀을 해보겠습니다. 이 GitHub 그 대시보드에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파일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 자체에서 저장 자체에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풀을 통해서 받아오는 실습을 해볼게요. 여기서 add 파일 한 다음에 new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d라고 입력을 해놓고요. 테스트라고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밋 new 파일 하면 저희 로컬에서 진행했던 그 작업이 그대로 이런 커밋 메시지로 D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it remote 하면 오리진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오리진이 이 GitHub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git pull를 수행을 하면 읽기는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인증 없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
여기 보시면 D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cat D 하면 앞서 입력했던 테스트라는 텍스트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푸시와 풀 기능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태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그는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정적인 스냅샷을 만드는 거예요. 정적인 형태를 영구적으로 이제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릴리즈 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릴리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버전을 정해놓고 그걸 빌드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사용하도록 공개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때 이제 릴리즈라고 하고 그 정적인 형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태그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태그는 어떤 업무 주기로 태그를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달마다 하나씩 정할 수도 있고 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한번 태그로 점적인 파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능이 완성도 높게 구현이 완료될 시에 한번 태그를 생성해가지고 정적인 파일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그를 확인하는 방법은 git 태그 명령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git 태그 -l 버전명으로 하면 특정 버전에 대한 태그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그는 라이트웨이트 태그와 어노테이티드 태그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이제 봤을 때 라이트웨이트는 뭔가 가벼운 느낌, 어노테이티드는 새로 추가적인 정보를 명시하는 그런 태그로 볼 수 있고요. 실제 그 기능이 유사합니다. 라이트웨이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록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노테이티드 태그는 기록뿐만 아니라 만든 사람의 이름, 이메일, 날짜와 같은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합니다. 어노테이티드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요. git 태그 명령어 다음에 -a 하고 태그명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m을 통해서 그 태그에 대한 또는 태그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태그 같은 경우에는 -a나 -m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git 태그하고 태그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런 태그는 git show 명령어로 확인할 수 없고요. 이 태그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한번 만들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git 태그 이렇게 입력을 하면 현재 저장된 태그를 출력을 하는데 태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git 태그하고 라이트웨이트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D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태그하면 이렇게 TL이 나오죠.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태그가 지금 3개 구성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이전 커밋을 기준으로 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실습한 것은 현재 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고요. git 로그를 입력하시면 과거의 소스 코드 변경 이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정적인 소스 코드 버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git 로그 -pretty 하고 죄송합니다. git 태그하고 -a 하고 태그명 체크성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크섬이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태그를 넣었습니다. T4 이렇게 하고 저장. A가 되죠. 네, 마이너스 A를 주면 메시지까지 포함시켜야 돼서 뭐가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특정 과거 커밋 버전을 기준으로 태그도 만들어 왔습니다. 태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유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원격 서버에 태그 정보를 보내야겠죠. git push하고 origin 태그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git push origin T4 이거는 인증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id랑 토큰 값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원격 서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태그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T4 별거 없습니다. 이거 초기 버전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태그가 한 번에 여러 태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git push origin 마이너스 tex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두 개네요. 인증을 한번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가 마저 같습니다. 태그가 이렇게 다 늘어났죠. 정적인 버전이 이렇게 4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태그는 하나의 그 워킹 디렉토리 버전이라고 설명드렸죠. 정적인 버전. 그러면 그 버전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동할 때는 체크아웃 명령을 씁니다. 근데 이 체크아웃 명령어는 태그를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브랜치를 대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태그, 하나의 템플릿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적인 태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브랜치명을 쓰고 태그명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체크아웃 마이너스 B 옵션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면서 체크아웃까지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T1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T1 동일하게. 자, 그럼 switch to new branch, new branch T1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고요.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이 내용은 T1이라는 브랜치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git 브랜치라고 입력을 하시면 현재 브랜치 리스트가 나오고요. 현재 선택된 브랜치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강조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별표까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브랜치를 다시 마스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 바꿀 때는 마이너스 B 옵션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브랜치 명을 쓰면 됩니다. 마스터 git 브랜치 하면 마스터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파트인 기본, 기초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git 브랜치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git 브랜치의 기본 개념과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그리고 머지라는 개념과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브랜치 워크플로우 두 가지를 이해한다.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브랜치를 개발 작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 브랜치 개념과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간단하게 앞서 기초 파트에서 간단히 사용해 봤지만 자세한 개념과 동작 과정 그리고 사용 방법을 다룰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베이스 개념을 이제 살펴보고 사용 방법을 이해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리베이스는 머지와 같이 소스 코드를 병합하는 하나의 작업인데요. 머지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리베이스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치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치는 브랜치는 그룹 작업에서 소스 코드 사이의 종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코드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하면 브랜치 이전에 본 소스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요. 브랜치를 대상으로 계속 소스 코드를 수정해 나가고 버전 관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브랜치 모델은 Git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Git이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과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도 해당 이 브랜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내부 동작하는 과정이 혁신적으로 다릅니다. 그 과정을 이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할 시에 이러한 브랜치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브랜치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났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기능 테스트를 이제 다 수행을 하고 코드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래 그 루트 그 작업 브랜치를 대상으로 취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트 작업 브랜치랑 일반적으로 마스터라고 부르고요. 마스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디폴트로 생성되는 그
하나의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입니다. 마스터를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커밋 하나가 이제 수행이 되면 깃은 스토리지 에어리어에 있는 데이터를 스냅샷을 하나 찍고요. 그 포인터를 포함하는 커밋 개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 로그하면 그 커밋 리스트 다 나왔었죠. 그리고 커밋 개체와 이전 포인터, 커밋 포인터와 이전 커밋과 포인터와 비교해서 어떤 소스 코드가 변경된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방식이 수정된 전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스냅샷과 비교해가지고 변경된 그 이력만 저장하게 됩니다. 파일을 스테이지 하면 스테이지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의 체크섬을 저장하고요. 이거를 이제 파일 하나에 대한 그 체크섬, 블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git 브랜치는 40글자의 차1 체크섬 파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 -1 같은 경우는 일방향 함수에 수정을 못하도록. 브랜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그 변경된 사항만 따로 저장하고 그 체크섬을 수행을 하는 그런 메타 데이터만 포함하면 되기 때문에 소스코드 전체를 복사하는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과 극명하게 다릅니다. 브랜치를 아무리 많이 생성을 해도 시스템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독립된 버전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깃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git 커밋 명령어를 수행을 하면 일어나는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커밋 이후에 생성되는 그 자료 구조를 가시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커밋은 앞서 진행했던 실습과 같이 git add하고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어떤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커밋 메시지를 만들어서 커밋 메시지와 함께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있는 파일들을 커밋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커밋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일이 구성이 됩니다. 파일 하나하나의 그 관리 단위를 블롭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이제 트리 구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시값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커밋 할 때마다 이게 하나하나 생성됩니다. 보십니까? 근데 변경 이력이 없으면 이런 걸 생성하지 않죠. 변경된 파일 리스트만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브랜치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git 브랜치 명령어 다음에 브랜치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it 브랜치 테스팅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스터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보시면 테스팅이라는 브랜치를 만들고 같은 영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지막 그 커밋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정이 일어나야만 독립된 커밋 또는 스냅샷을 유지하고 거기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네모는
하나하나 다 커밋이에요. 이 시점에 커밋하면 이게 생기고 커밋하면 이게 생기고 그리고 마스터라고 하는 브릿지는 그 커밋을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팅이라는 브랜치는 이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git 브랜치 테스팅 git 브랜치 하면 마스터하고 테스팅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브랜치 이동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치 이동이란 그 작업 디렉토리를 다른 브랜치에 이제 저장된 버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할 때는 이제 git checkout 브랜치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브랜치 이동을 수행을 하면 워킹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해당 브랜치 버전에 맞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터랑 지금 테스트랑 테스팅이랑 동일한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작업 디렉토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git checkout testing git branch 하면 변경이 됐죠. 근데 여기에 헤드라는 포인터가 따로 붙습니다. 이 헤드라는 포인터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선택된 브랜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git 로그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헤드는 테스팅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뭐 앞서 이제 했던 태그도 이제 이 커밋 영역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리진 마스터 그리고 오리진 헤드 T1 뭐 마스터 뭐다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후로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변경될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뭔가 바꿨으면 다른 커밋을 가리킬 텐데 계속 생성만 하고 뭔가 수정 작업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커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수정 작업을 한다는 의미는 파일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수정을 해서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하고 커밋을 만든 과정을 의미해요. 커밋을 해야만 요게 생성이 되겠죠. 그냥 파일만 잠깐 바꾼다고 이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바꾸고 커밋하면 새로운 스냅샷을 가지는 커밋을 만듭니다. 자, 이 형태를 가지게끔 수정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안 넣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test.rb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test.rb라는 파일이 지금 이렇게 언택트 파일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add하고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됐습니다. view 파일. 그러면 git commit 네, add는 따로 줬으니까 이 옵션을 안 쓰고요. -A 옵션 안 쓰고 간단하게 커밋 메시지. 새로운 커밋이 생성이 됐습니다.
로그 명령을 치면요. 아까 지금 다 이 커밋 가리키고 있었는데 현재 선택된 이 테스팅 그리고 헤드가 현재 선택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헤드가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그 커밋을 만들어 가지고 얘 혼자 독립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치를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git 로그의 세부 옵션으로 git 로그 온라인 데코레이트 그래프 마이너스 온라인이 아니라 원라인 하나의 한 줄로 표기하겠다는 데코레이트 뭐 꾸며주겠다. 그래프는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겠다. 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애와 연관성이 없는 나머지 모든 브랜치를 출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커밋 리스트들이 이렇게 4개가 나열되는데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걸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git 로그 원 라인 하고요.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시리얼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브랜치를 하고 추정을 하고 또 다시 거기서 또 브랜치를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예시 그래프를 설명드리면요. 이닛이라는 커밋이 최초로 등장했고요. 그때 하나의 브랜치가 뻗어납니다. 여기서 브랜치 하나에 2번 수정을 했고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요걸 기준으로 브랜치 하나 또 뻗어나가서 커밋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기다 머지 시켜서 합쳐버려요. 그리고 이 시점에 얘도 2번 수정을 하고 이 마스터와 지금 가지의 가지를 수정했던 두 가지 커밋 마지막 거랑 머지 시켜가지고 또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이 과정을 이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려지는 건 아니죠. 텍스트 가지고만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더 예쁘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많고요. 클라이언트에 설치해 있죠. GitHub 데스크탑이나 소스트리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 서버 연결하면 이거 더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GitHub 대시보드 내부에서도 그걸 가시화시키는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브랜치와 머지입니다. 머지라는 것은 특정 브랜치의 변경사항을 다른 브랜치에 병합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와 머지가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설명드리면요. 현재 그 개발 중에 하나의 웹사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웹사이트 개발 중에 어떤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던가 기존 기능을 고쳐야 될 만큼 버그라기보다는 페일리어가 발생한 거죠. 페일리어. 실제로 일어난 일. 그때 그걸 이제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주나 신규 기능에 대한 브랜치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핫픽스 브랜치를 만들고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이슈를 처리하기 이전에 운영 브랜치로 이동을 하고요. 핫픽스 브랜치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정한 테스트를 마치고 머지를 진행합니다. 머지. 그리고 기존에 작업하고 있던 개발하고 있던 다시 브랜치로 옮겨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 자, 시나리오 다시 요약해서 해보면 어떤 수정 이슈가 있을 때 새로운 브랜치 만들고 테스트하고 합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이 구체적인 이 그림과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관리 시스템, GitHub 내부에서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이슈 개발 어, 개발을 수행하는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는 이슈 관리만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업무용 시스템. 거기에 이제 이슈를 등록을 하면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53번 이슈가 추가됐다고 가정을 하고 브랜치와 머지 시나리오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브랜치를 새로 생성을 하고요. 만들면서 동시에 체크아웃까지 하는 B 옵션을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체크아웃 -P 이슈의 약자 ISS 53 실제로 만들면서 해볼게요. 머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SS 53에 체크아웃까지 한 상황에서 현재 선택된 브랜치가 ISS 53이기 때문에 헤드가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커밋을 생성을 해서 브랜치를 한 단계 앞으로 보냅니다. 처음 만드는 거는 자동으로 돼. ISH로 만들었습니다. 머지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지하는 과정은 git 머지를 실행을 하고 병합 대상 브랜치를 선택을 합니다. 또 병합 대상 브랜치로 이제 선택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마스터로 체크아웃하고 수정한 영역을 머지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반대로 이 브랜치에서 마스터로 반영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스터에 반영한 거를 현재 작업 중인 IS53에 반영한 방향도 있고요. 방금 추가한 이 ISS 53에 대한 작업이 끝났을 때, 쭉 진행하다가 끝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마스터에 반영을 해야겠죠. 네, 마스터를
이제 ISS53에 반영하는 작업을 가정을 하면 머지않은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패스트포워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브릿지 가지 한번 치고 커밋 하나라도 남기면 이제 조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지가 이제 뿌리가 나오고 한 수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포함해서 그 이력에 있던 모든 커밋을 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과거에 있던 애들. 근데 한번 갈라졌기 때문에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병렬 형태로 이제 갈라졌죠. 그때는 패스트 포워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패스트 포워드 방식은 뭐냐면 일직선으로 이제 구성이 돼요. 일직선으로 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현재 그 마스터에 가리키고 있는 그 커밋 말고 앞에 있는 그 커밋을 포인터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스트 포워드라고 빠르게 앞쪽으로 이동한다. 포인터만 바꾸기 때문에 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브랜치가 한번 갈라졌기 때문에 이 머지를 할 때 패스트포워드 방식을 사용할 수 없고 두 개의 공통 조상 하나를 이제 참조하는 3웨이 머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웨이 머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